자, 오늘은 수시 원서 접수를 위한 꿀팁 두 번째 시간으로 수시 납치 피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시 납치를 피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디까지 마지노선으로 쓰겠느냐, 즉 수시 라인 잡는 방법하고 똑같은 말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수시 납치를 피하려면 자기의 지금 모의고사 점수를 완벽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지, 또 반대로 내가 어디까지 성적이 떨어질 수 있을런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좀 하셔야지 수시 라인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내가 정시에서 어디까지 대학을 붙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수시에서 원서 쓰는 것들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수시 원서 작성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수시 납치 당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사례를 갖고 알아볼 텐데요. 자, 건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지원하는 그 학생이 한번 사례를 볼 텐데, 전과목 기준으로 1.63의 내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신이죠. 국영수 4로만 봤을 때는 1.65, 건국대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1.6이 나오는 학생입니다. 이 친구가 자, 건국대 경영학과를 쓰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일단 웬만하면 점수는 들어와요. 게다가 건대는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내신만 놓고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자, 2025학년도 그 사례를 갖고 온 거기 때문에 2024학년도 입결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4학년도에 건대 경영학과의 교과 전형의 합격은 2.04였습니다. 70% 컷이 2.04 대비해서 1.61이 나오기 때문에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남아 보입니다. 이럴 때 고민이 생겨요. 쓰는 게 맞냐, 안 쓰는 게 맞냐. 그런데 2014학년도 기준으로 정시에 100분이 그 70% 컷은 91.50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2.04와 1.61만 비교를 합니다. 당연히 아깝죠. 아까워 보이는데, 자, 정시로 만약에 건대를 간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91.50의 100분위, 즉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에 100분위 평균이 91.50이 나오느냐? 나올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맞고요. 안 나오면 써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자, 실제로 2025학년도 입시 결과는 내신 1.87이었고요. 그다음에 정시는 90.66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1.61이기 때문에 서류 30%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상당히 문제가 없지 않는 한 웬만하면 붙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론적으로는 붙었습니다. 과연 붙었는데 이 친구가 원서를 잘못 쓴 걸까, 아니면 잘 썼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학생의 모의고사 흐름입니다. 3월달, 6월달 수능 이거인 거죠. 3월달에 국어 2, 수학 3, 탐구 2, 탐구 두 번째는 1등급이라서 100분위만 놓고 비교해 보면, 물론 이 대학들은 표준 점수랑 변환 표준 점수 이렇게 또 영어도 변환 점수를 사용하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 100분위 평균으로 그냥 따져 보겠습니다. 자, 3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90.97이 나와요. 그리고 2014학년도 정시랑 비교해 보면 조금 모자르긴 하지만 이게 70% 컷이니까 잘하면 붙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6월달에 우리 모평 결과를 봤더니 100분위 평균이 80.66이 나옵니다. 국어는 좀 올랐고요. 수학은 많이 떨어졌고, 탐구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87.66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건대를 만약에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자, 내신만 놓고 봤을 때는 점수가 많이 남는 점수이지만, 자, 과연 정시로 내가 건대를 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는 원서를 썼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시로 건대를 갈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겠죠. 나는 수치 납치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능에서 국어 2, 수학 4, 탐구 2 이렇게 나와가지고 100분위 평균 82.83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나는 정시로 건대를 붙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해서 건대를 안 썼으면 만약에 정시에서 건대 근처에도 못 갔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 납치 여부를 판단하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의고사, 특히나 6월달 또는 9월달, 근데 9월달은 우리가 시험을 보고 원서 쓰긴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6월달 기준이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6월달과 그 전에 모의고사를 잘 비교 분석을 하셔서 요렇게 100분위 평균을 전년도 입시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2025학년도 입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건대 정도 가려면 80% 후반대, 90% 초반대 100분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탐구가 두 과목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부러 영어를 뺐습니다. 영어는 웬만하면 2, 3등급 이내 들어오면
커다랗게 이득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기 때문에 과하게 이탈되지 않으면 영어 가지고는 정시에서 큰 부담은 없기 때문에 100분의 평균 90% 전후가 나오면 정시에서 건대를 간다. 이 친구들은 굳이 수시에서 건대를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좀 분석해 보면요. 자, 건대 교과 전형 KU 지역균형은 에 대한 점수이고 이거는 KU 자기 추천에 대한 결과이고요. 2015학년도 겁니다. 그리고 정시에 대한 100분위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통 서류 30%에 약간 정성적인 평가가 있지만 건대는 1등급대 후반, 그 다음에 많이 양보해서 2등급대 초반대 점수가 형성되는데 인기 있는 학과들은 1등급대 중후반에서 많이 형성이 돼요. 요 라인이 경희대, 중대, 그 다음에 시립대 요 라인에 약간 중첩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건대가 1등급 중후반대의 점수에 아이들이 많이 쓰려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1등급대 중후반 아니면 1.5등급 근처에 있는 학생이 과연 건대까지 쓰는 게 맞냐 틀리냐를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요 수능 70%에 해당하는 이 점수랑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15학년도 입시 결과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에 대한 평균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평균을 다시 제가 계산한 거거든요. 어찌됐건 80% 후반, 90% 초반대에 100분위 평균이 나와야지 정시로 건대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수시원서 쓸 때 종합전형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교과와 수능은 대부분 숫자로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종합은 이 교과 점수보다 뒤로 점수가 밀려 있기 때문에 저희 눈에 확 들어와요. 하지만 종합으로 지원하는 건 여러분 자유지만 종합으로 붙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여부는 여러분 생기부를 면밀히 분석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장점이 과연 그 대학교 학과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끼리도 얘기가 다르고 또 컨설팅 받을 때마다 다르고 또 심지어는 대학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 서류가 붙는다라고 100% 확신 있게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내는 게 입시의 실력가이고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는 거겠지만 어찌됐건 종합은 이 영상에서는 논외로 좀 하더라도 어찌됐건 교과와 우리가 그 정시를 고민을 할 때 숫자적인 걸 잘 고민해 보셔서 여러분 성적이 요 80% 후반대 이 점수가 충분히 나온다. 그리고 마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데이터 그동안 보았던 1학년 4번, 2학년 4번, 3학년 때 6번에 보게 되는 그 모의고사의 점수를 토대로 해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건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례를 보일 텐데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를 지원했던 학생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내신은 전과목 기준으로 2.00이고요. 상당히 높은 거고 잘하는 거죠. 국영수 4과외 과목 2.02였고 숭실대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1.76이 나왔습니다. 그 진로 선택 과목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1.76이 나왔어요. 그런데 2015학년도의 결과이다 보니 2014학년도 점수를 보고 썼겠죠. 2014학년도에 숭실대학교의 교과 전형은 컴퓨터 학부가 1.83이었습니다. 이 친구 1.76이니까 2014학년도 기준 놓고 보고 썼을 때 과연 내가 이 점수가 좀 남는 거 아니야? 쓸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데 정시는 100분위 평균이 85였습니다. 11% 컷이.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부터 말씀드리면 2015학년 입결은 1.99였고요. 이 친구는 1.76이었기 때문에 내신 때문에 떨어질 리는 없죠. 최저만 맞추면 붙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붙었고요. 그리고 정시 100분위기 85.66 별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에서 85% 이상 나왔으면 숭실대 납치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친구 점수를 모의고사 좀 분석해 보니 자, 3월달에 3431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분위 평균 81.91이에요. 자, 3월달 기준으로는 전년도 데이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시로 숭실대 가기 어렵겠구나. 6월달 수능을 거치면서 자, 80%를 넘어간 적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을 정시로 뚫으려면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이 골고루 2, 3등급 이내로 나와야 되는데 국어가 5등급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수능에서는 수학도 4, 3등급으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정시로 가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내신은 관리 잘했다. 수능 최저로 숭실대 컴퓨터 학부는 2합 5였죠. 그죠? 2025학년도까지 2합 5였기 때문에 2합 5를 수능 최저 맞춘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만 수능 준비를 해 보면 부담이 좀 덜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송실대 컴퓨터학부를 붙었습니다. 어렵게 정시까지 피 말리는 싸움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시의 장점을 살려서 충분히 대학을 어필을 잘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친구가 무리해서 나는 송실대는 충분히 붙을 수 있으니 송실대 쓰지 않고 그 위에 대학만 기대하다가 만약에 기회를 놓쳤으면 이 좋은 내신 써먹지도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송실대 컴퓨터학부 잘 지원해서 합격했던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숭실대학교의 점수를 놓고 보면 자, 2등급 때 초반에 점수가 많이 형성되죠. 컴퓨터학부처럼 인기 있는 학과는 1등급 때 후반대 나오지만 2등급 후반, 그다음 종합은 이거보다 좀 밀리는 점수이고, 자, 백분위는 85% 전후로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인기 있는 학과는 85 살짝 넘고요. 그렇지 않은 학과들은 85 안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탐구 두 과목이고요. 자, 그래서 눈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백분위가 85를 넘어가면 수시에서 숭실대를 굳이 지원하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신이 좋더라도 여러분들 백분위 평균이 골고루 85%가 나오지 않으면 숭실대를 냉큼 써서 냉큼 붙어도 납치됐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우리 광운대 볼 건데요. 광운대는 이전에 연세대, 그다음에 이화여대, 그리고 한양대 이런 대학들이 이제 수능 체제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서울권에 있는 대학 중에 수능 체제가 없는 거의 원탑의 대학이 광운대입니다. 광운대 수능 체제 없으니까 주로 누가 쓰느냐? 내신은 좋은데 수능에 약점을 본 아이들이 광운대를 기본적으로 보험으로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마저도 아깝다. 광운대 같은 대학 써서 정말 납치당하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이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너 납치 당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해서 하지만 실은 납치 근처도 안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잘 보세요. 전 과목으로는 1.88의 내신입니다. 정말 잘하는 거죠. 국영수화라 과학 기준 1.90이고 광운대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1.7이 나오는 아주 내신이 훌륭한 학생입니다. 학급에 웬만하면 1, 2등 안에 들어오는 상당히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강원대학교에서 원하는 백분위 합격 점수는 거의 80% 육박합니다. 탐구 두 과목 평균이고요. 그리고 약간 점수가 떨어지긴 했지만 2024학년도에 강원대학교에 최저가 없는 이 전형의 교과서는 2.48이었습니다. 그거 대비해서 이 친구는 1.71이 나오기 때문에 2025학년도에 과연 지원할 때 광운대를 쓰는 게 맞냐 틀리냐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학년도에 광운대 입결은 좀 더 올라가지고 2.03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1.7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붙었습니다. 일단 붙었어요. 붙었는데 과연 이 붙은 것이 잘 붙은 거냐 잘 못 붙은 거냐 납치당하는 억울한 상황인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의 모의고사 성적은 3월달 기준으로 국어 4, 수학 4, 탐구 7, 탐구 4입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과목을 아예 공부를 안 했다고 쳐지는 이 학생들은 정시로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명심하세요. 서울에서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 특 광운대 정도의 레벨까지 학교는 탐구를 다 두 과목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웬만한 2, 3등급 이내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 개가 7이 나온다는 얘기는 정시에 경쟁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안 돼 먹었죠. 그래서 3월달 기준으로 100분위 평균 57밖에 안 돼요. 근처도 못 갑니다. 이 친구가 내신 이렇게 좋은 학생인데 그죠? 학교 수준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공부의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내신은 무지하게 높은 학생이지만 아무튼 수능에서는 단점이 많은 학생이고 학교입니다. 어찌됐건 이 친구는 정시보다는 수시로 가는 게 맞는데 마지막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4, 5, 5 이렇게 해가지고 백분위 평균 59%밖에 안 되는 즉 4등급도 안 되는 이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광운대를 썼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취업 잘 되는 학교에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이 수시에서의 위치만 고집하고 또 학급에서의 학년에서의 위치만 고집하고 광운대 따위는 쓰지 않는다고 버티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 여기 보시면 웬만하면 수능 최저 2합 5나 6 못 맞추죠. 2합 7도 안 됩니다. 수능 최저 있는데 썼다가 다 떨어지죠. 물론 이 친구는 다행스럽게 건국대학교도 써서 붙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앞에 소개했지만 교과에서 수능 체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서류가 잘 돼 있으면 또 종합전형으로 해도 되죠. 그런데 종합전형은 또 서류의 부분은 또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숫자로 계산하는 우리 교과와 그다음에 정시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이 친구는 다행히 건대를 붙었기 때문에 이 좋은 내신을 잘 활용해서 대학 잘 간 거지만 만에 하나 다 떨어지고 광운대만 붙었다 하더라도 결코 입시가 잘못된 거 아니다.
결코 납치된 거 아니다. 자기 성적 대비해서 대학 잘 간 거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점수이죠. 한데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요 내신만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이 현실, 모의고사 현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선생님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어요. 우리는 내신을 보고 써주는 게 맞지만 결국은 정시에서 어디까지 어필되느냐를 먼저 보고 납치 여부를 따지는데 이 아이들은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광운대부터도 잘 간 거다, 잘 붙은 거다 충분히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광운대는 실제적으로 자,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했을 때 우리 진로 선택 과목이 웬만하면 다 A 맞잖아요. 그죠? A 맞는 입장이다 보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이 포함되면 포함될수록 산출 점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광운대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한 등급만 나오는 과목을 토대로 했을 때 보통 1등급 때 후반, 2등급 때 초반, 또 과에 따라서는 뭐 광운대는 또 우리 공대가 유명하다 보니까 공대를 제외한 나머지 과들 중에서는 2.5등급 이후에 점수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내신 100%이기 때문에 광운대 자체만 원픽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고요. 아마 다른 대학과 같이 쓰다가 다 떨어져서 광운대만 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추합 여부에 따라 점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2.5등급 전후로 아무튼 형성이 되는 학교이고 수능도 광운대에서 친절하게 얘기했습니다. 100분위는 보통 85% 초반 또는 70% 후반, 80% 초반의 점수가 많이 형성되는데 이걸 또 이해하기 편하게 수능에서 이제 영어를 포함해서 자 3등급 안쪽이다. 그죠? 2, 3, 2, 3이 섞여 있으면 광운대 정도의 대학은 인서울은 할 수 있다. 그게 100분위로 하면 보통 80%, 85% 안쪽의 점수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주대학교를 한번 볼 텐데요. 아주대학교의 심리학과를 지원한 사례 학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과목 내신은 2.29이고요. 자, 국영수는 2.10이고 아주대 기준으로 점수 환산할 때 2.05입니다. 자, 2024학년도 아주대 입결은 2.64였고요. 정시는 82입니다. 자, 아주대 수원에 있는 학교, 경기도권 학교이지만 아주대도 탐구를 2과목 반영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탐구가 하나냐 두 개냐 따라서 정시 점수 계산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광운대급 이상의 대학은 다 탐구가 2과목이다. 수원에 있는 아주대도 탐구를 2개 푼다.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비슷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신은 2.64인데 아주대는 수능 체제가 상당히 높아요. 2합 5입니다. 2합 5인데 2014학년도 입결이 2.64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2025학년도에 2.05가 나오니까 당연히 점수 남죠. 최저만 맞추면 아주대는 웬만하면 붙는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아주대 입결이 2.20이 나왔고 이 친구는 2.05니까 최저 맞췄으면 붙었을 겁니다. 자, 근데 실제 붙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3월달 기준으로 3, 5, 3, 4가 나왔습니다. 자, 수학을 좀 못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친구도 정시로 쓰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해 보여요. 자, 정시 아주대 기준으로 80%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게다가 아주대 같은 경우도 탐구를 2과목 다 반영하는 학교다 보니까 골고루 2, 3등급이 나와야 되는 형국인데 이 친구는 3월달 기준 70% 나왔고요. 6월달에는 자, 수학에 대한 약점이 많은데 아주대는 정시에서 수학을 좀 높게 보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문과든 이과든 많이 보는데 이제 그걸 떠나서 어찌됐건 이렇게 2, 3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 수학 5라는 게 상당히 손해 지점이죠. 42%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수능해 봤더니 4, 5, 3, 3 수학에 대한 한계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100분위 평균 62%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 당연히 이 친구가 정시로 아주대를 썼으면 100%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친구는 전년도 2.64 대비해서 꽤 좋은 2.0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대 지원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고민하지 말고 내 100분이 이거밖에 안 나오니. 중요한 건 수능은 결과치고요. 보통 우리가 6월달, 9월달까지 점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6월달 기준으로 72%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대 쓰는 거 손해보는 거 아니다. 납치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원했습니다. 그럼 아주대 최합 2합 5를 맞춰야 되는데 맞췄냐? 자, 4, 5, 3, 3이니까 이것만 놓고 맞추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선생님이 따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영어가 2등급입니다. 영어 2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수능 체제는 충분히 맞췄고요. 그래서 점수가 충분히 들어오니 이 친구는 아주대 심리학과를 붙었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대 아주대 정시의 결과는 80.50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주대를 쓰지 않고 정시로 아주대를 지원했으면 이 친구는 100% 떨어졌겠죠. 자, 이 친구 납치
안 당했습니다. 납치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활용할 수 있는 수능 최저 활용해서 대학 잘 간 케이스죠. 근데 이 친구가 옷 쓸 때 기분 좋게 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마치 세상 잃은 것처럼 아주대를 썼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어찌됐건 이 친구는 자신의 내신을 잘 활용해서 수시에 잘 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대는 보통 수능 체제가 꽤 높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하 뭐라고 하는 꽤 높은 수능 체제가 있다 보니까 수능 체제를 맞춘다는 전제 하에서 자, 인기 있는 과들은 1등급도 후반되어 있지만 보통 2.5등급 안쪽에 점수가 많이 형성되고요. 종합은 그거보다 조금 뒤로 밀리긴 하지만 이것도 서류의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 백분위는 자, 그 80% 안쪽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까 광운대나 또 숭실대나 이런 대학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의학과 보세요. 98.33 정말 대단합니다. 서울대 의대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대 의대도 아닌데 아주대 의대에 가려면 정시에서 98.33을 맞아야 됩니다. 약학과는 94% 대단하죠. 엄청난 간호학과도 80.50이나 되는 상당히 높은 이렇게 정시에서 가는 게 상당히 어렵고 웬만한 일반고에서 정시로 메이저 대학들 또 그다음에 각 지역에 인기 있는 대학 학과 뚫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다. 수시에 자격 요건만 된다면 자격 요건이라는 건 내신이 좋거나 서류가 좋거나 기본적인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시를 좀 지원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남대 같은 우리 지거구에 대한 고민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참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 너무나 이 지방 거점 대학인데 거점 대학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 잊어먹었나 까먹었나 아니면 생각을 하지 않나 지방이라는 거에만 너무 포커스를 둬서 안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겁니다. 자, 충남대를 비롯한 우리 지거국들 각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 보면 기본적으로 학과가 많다 보니까 점수대가 되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기 있는 학과들은 3등급 안쪽에 많이 포진돼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아요. 점수가 높다기보다는 대부분 대학들이 영역을 세 과목을 보다 보니까 뭐 삼합 11이냐, 삼합 시냐, 12냐. 우리 아이들이 세 과목을 꾸준하게 공부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충남대 같은 경우는 과에 따라서 삼합 11, 삼합 12 이렇게 수능 최저를 적용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평균 3, 4등급이 골고루 나와 있는 얘기죠. 세 개가. 그런데 탐구는 한 과목 반영하고요. 수시에서는 과에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2등급 중후반대에서 점수가 많이 형성이 됩니다. 종합은 또 서류의 부분이니까 논외로 얘기하고요. 이 시점에서는. 그런데 정시에서의 우리 충남대 같은 이러한 점수를 보면 그 100분위 평균이 70% 중후반에서 80% 초반 인기 있는 학과들은 80% 넘어가긴 하지만 중요한 건 탐구가 두 과목이라는 거예요. 탐구가 두 과목. 그러니까 하나라도 내가 3등급을 벗어난다. 심하게 벗어난다. 그러면 지고국을 가기 어렵죠. 그런데 내가 수시에서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다. 이 정도의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일부 과들은 뭐 예를 들면 전자공학 같은 경우는 86%나 나오고요. 기계공학도 80%. 아까 소개했지만 의대 같은 경우는 아주대 98이었는데 97이고요. 약학과는 93이고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상당히 높아야죠. 5, 1등급마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약학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2 하나 있고 다 1등급이란 얘기인 거죠. 이렇게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야지 정시로 붙는 대학 중에 하나도 충남대다. 그래서 우리 특히나 2등급대 중후반 아이들 중에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대학 쓰고 그다음에 직업 쓰는 아이들이 있는데 죽어도 저는 안 쓰겠습니다. 지방 안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떼쓴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 100분이랑 여러분들 모의고 성적 특히나 6월달 모평 성적을 딱 비교해봐서 들어오면 근데 이것도 또 감안해야 되는 게 뭐냐면 뒤로 가면 갈수록 수능 점수는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100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오른 친구들보다 떨어진 친구가 주변에 더 많더라고요. 어찌됐건 6월달하고 똑같다고 존재하더라도 그 점수와 비교해 봤을 때 점수가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가 중요한 거지 정서적으로 기본적으로 지방인 대학 안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학과 중에 매력 있는 학과들이 거점 대학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명지대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학교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관심 많이 두는 학교인데 명지대는 교과 전형이 두 개, 종합 전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다 최저 없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일률적으로 내신만 갖고 뽑는 거, 면접이 있는 거, 그다음에 서류만 보는 거, 그다음 서류 면접을 보는 거. 대부분 면접 전형이 점수 제일 낮게 형성되어 있고요. 내신만 보는 교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부 아닌 학과도 있지만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왜곡 현상이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신이 엄청 강하면 교과를 쓰고 근데 같은 과인데 내신이 예를 들면 국문과를 쓰고 싶은데 내신이 2.6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학교적 추천점 떨어지니까 그 친구는 면접 전형을 써서 면접으로 만회 고민해 보시고 또 반대로 명지인재 서류나 면접 학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신이 한 3.2 정도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과 전형 쓰기에는 떨어질 수 있으니 종합 전형으로 많이 하는데 그것도 서류 여부에 따라서 내가 면접에 대한 강점이 있거나 또는 서류에 강점이 있으면 서류 전형 쓰는 거고 면접에 강점이 있으면 면접 전형 쓰는 거고 근데 현실은 뭐냐 현실은 서류 전형이 점수가 좀 높게 나오니까 이 종합에서도 내신이 별로 경쟁이 없으면 면접까지 가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명지대를 쓰는데 중요한 건 명지대까지 쓰는 게 과연 맞냐 안 맞냐에 고민을 합니다. 내신 여부, 서류 여부를 잘 보시는데 자, 명지대 종합 전형은 이제 학부 단위로 뽑는 대학이 많은데 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뭐 쭉 이렇게 있는데요. 자, 명지대학교 70% 컷이 70% 후반, 80% 초반입니다. 그런데 명지대는 아까 앞에 소개했던 대학하고 좀 달라요. 탐구를 한 과목밖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아까 강원대 이상의 대학들은 탐구 두 과목 반영하고 아주대도 두 개였고 충남대도 두 개였지만 이제 수도권의 어느 대학 수준부터는 탐구를 한 개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를 무지하게 못하면 그 하나를 버리고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70% 후반이더라도 이 점수가 충남대 점수하고 같지 않죠. 이 점수가 아주대 점수가 같지 않아요. 강원대 점수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찌됐건 한 과목을 버리더라도 탐구 한 과목을 버리더라도 내 100분위 평균이 70% 후반 80%가 나오면 정시로 명지대 갈 수 있으니 수시에서 굳이 명지대를 안 써도 되겠죠. 반대로 내 100분위가 특히나 6월달 기준으로 요 전년도에 제시했던 이 점수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수시에서 명지대 써도 절대로 납치당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원서 쓰는 시즌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자존심, 감정, 정서 이런 거 다 중요한 건 맞지만 냉정하게 수치를 보시고 데이터를 보시고 기록하셔야 됩니다. 수시 납치 여부는 그동안 여러분들 봤던 모의고사 점수를 토대로 해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오를 겁니다. 제가 수학이 좀 약한데 수학 조금만 많이 하면 오릅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3학년 때 6번의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총 14번의 모의고사를 보서 수능 결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과 방향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 충실히 보라는 거고요. 이유와 핑계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모의고사 9월달과 10월달 두 번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정시를 도전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시에서 지원을 했을 때 결코 납치의 상황은 아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상황을 기억하시고 수시 6개 원서 라인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사례를 가지고 수시 라인 방법들을 등급 대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